신우이는 그 남자가 어디가 그렇게 좋았던 건지 시어머니 앞에서도 신우는 남자 자랑을 늘어놓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꼭 곰돌이같이 생긴 게 너무 귀엽지. 듬직해 보이고 밥도 얼마나 잘 먹는지 보고만 있어도 복이 저절로 들어올 것 같아.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왔는데 신우이보다 8살은커녕 띠동갑은 더 좋게 될 것 같은 남자를 보고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더 심하게 흔들렸어요. 근데 철부지 신우이는 눈치가 얼마나 없는 건지 시어머니 표정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었어요. 저 혼자만 신우이와 시어머니 표정을 번갈아 보기 바빴네요. 결혼할 생각이라고 인사 온 것 같은데 자네 모아둔 돈은 좀 있나? 시어머니에게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으니 첫 질문으로 모아둔 돈이 얼마인지부터 물으셨어요. 제가 모아둔 돈은 5천만 원이 전부지만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시는 유산은 모두 제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유일한 장손이라 부모님 집도 물려받을 계획입니다. 당당한 표정으로 말하는 남자의 얼굴을 보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셨어요. 회사 생활을 10년 동안 했는데 겨우 5천만 원을 모아놓고 결혼할 용기는 어디서 난 건지 여러모로 제 남편이랑 참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신우보다 나이라도 많으면 모은 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5천만 원이 뭐냐 하시며 그날 머리를 싸매고 알아 누워버렸어요. 남편은 결혼할 때 자기 상황을 까먹었는지 알아 누운 어머니 앞에서 신우이한테 난리가 났어요. 네가 데려온 그놈 모아놓은 돈도 없고 보아하니 어디서 돈이 줄줄 새는 모양인데 눈이 맞아도 그런 남자랑 맞아서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어? 다 모르겠고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허락 안 해주면 나 이 사람이랑 나가서 살 거야. 라며 신우이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네 맘대로 나가서 살 거면 우리 집에서는 너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보태주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신우이한테 경고하듯 말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나서는 한동안 잠잠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얘가 헤어졌나 싶어서 긴가민가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집에서 반대하는데 자기가 뭘 어쩔 거냐며 헤어졌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던 눈치였고요. 제가 볼 때는 주말마다 치장하고 어딜 나가는 걸로 보아 절대 헤어질 것까지는 않아 보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사고를 쳤더라고요. 그 사이에 무작정 임신을 덜컥해버렸어요. 어쩐지 이상할 정도로 인사 후에 잠잠하다 싶었는데 참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임신했다는 신우이 말에 또 끙끙 앓아 누우셨어요. 신우이는 이제 홀몸이 아니고 이대로 두면 배는 나올 텐데 그 전에 식을 올리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신우이도 모은 돈이 없고 남편 될 사람도 당장 5천만 원이 전부였으니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구하기에는 택도 없어 보였어요. 나중에 시조카도 태어날 텐데 원룸에서 애를 키울 수는 없다는 생각에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당신은 얼마 보태줄 생각이야?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며 물었어요. 우리도 대출 받아서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 남편 될 사람은 도대체 10년 동안 뭘 했길래 대출도 안 나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어. 왜? 결혼 전에 당신 보는 것 같아? 에이, 그래도 내가 매형될 사람보단 낫지. 난 2천만 원 생각하고 있어. 그 정도면 빌라에 투룸 전세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천만 원은 좀 작지 않아? 당장 우리도 2천만 원 대출 받고 나면 그거에 대한 이자도 다달이 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빌려주는 게 맞는 거야. 말이 빌려주는 거지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줘야 될 상황이잖아. 그런 제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말 못하고 마지못해 수긍했어요. 신우이에게 2천만 원을 보태주겠다고 이야기하니 좋아하기는커녕 먼 산만 바라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누구조차고 이 짓을 하나 했지만 곧 태어날 시조카는 무슨 죄가 있겠냐 하는 마음에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2천만 원을 줬어요. 2천만 원을 줬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집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려고 오시는가 보다 했죠. 그래, 축의금은 얼마나 할 생각이냐? 역시 시어머니는 예상을 뛰어넘으시더라고요. 오자마자 축의금부터 물어보시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미 축의금 했잖아요. 2천만 원 이미 보태줬는데 그게 중고 아니면 뭐예요? 아직 결혼 날짜도 안 잡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당연히 여동생 결혼하는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가뜩이나 전날 야근도 했던 터라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싸우기도 귀찮았어요. 알았어요. 어머니, 오빠한테 축의금 주라 할게요. 그런 게 어딨어? 너도 따로 내야지. 어머니, 부부면 한 사람만 내면 되지 뭘 또 따로 내요? 시누이가 결혼하는데 그 축의금이 그렇게 아깝냐? 너는 돈 잘 버는 내 아들한테 시집와 놓고 우리 딸은 돈도 없는 남자한테 덜컥 임신해서 쫓기듯 결혼하는 마당에 안쓰럽지도 않아? 그냥 좋은 마음으로 축의금 내줄 수는 없는 거니? 네, 알았어요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런 시어머니 말에 그냥 알겠다고 했네요. 그 후에 결혼식 날짜가 잡혔고 결혼식 당일에 우리 부부는 이미 대출까지 내서 돈을 많이 준 상태였고 저는 그냥 예의상 30만 원을 넣어줬어요. 시누이의 결혼식이 끝난 뒤에 집에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마구 울려댔어요. 문을 열어드리니 시어머니께서 집에 들어오셔서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야기하셨어요. 이야기보다는 일방적인 소리 지르기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왔다. 시누이 결혼식에 고작 30만 원이 다냐? 네 남편은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해줬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500만 원이라니? 갑자기 남편의 시어머니 말을 듣고 기겁하더니 엄마, 무슨 500만 원이야? 엄마, 말 헛나온 거지? 라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힐끔거리며 시어머니께 고개를 저으며 말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왜? 내가 못할 말 했냐? 너 맘대로 집에서 500만 원도 못 해주는 거야? 네 마누라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는 되려 당당하게 저를 쏘아보며 소리쳤어요. 당신 축의금으로 500만 원 해준 게 사실이야? 제가 들은 게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번엔 보너스 넣을 게 좀 있어서 대출받아서 줬어.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500만 원을 줘? 그러게 처음부터 대출 더 받아서 줬으면 됐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2천만 원은 너무 작은 것 같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식에 오빠가 돼서 500만 원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당신이 너무 속 좁게 구니까 어디 상의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남편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소리치더라고요. 그래, 네 남편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시누이가 여럿도 아니고 고작 하나인데 너는 30만 원이 뭐냐? 제가 30만 원 한 게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 너 사돈 처녀 결혼식에는 100만 원 해줬다면서? 시누이는 저희 결혼식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어요. 그때 시누이가 대학생이었으니 이해했고요. 반면에 제 여동생은 제가 결혼할 당시에 공무원을 준비하던 고시생이었어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에 5일간 물류센터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축의금으로 50만 원을 줬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웠어요. 그 외에도 노래를 잘해서 축하도 그냥 불러줬었네요. 형부 생일마다 생일 선물이랑 축하 메시지도 까먹지 않고 매년 해줬었고요. 그런데 신우는 제 생일이 언젠지 관심도 없었고
본인 생일에나 자기 오빠한테 용돈 달라고 연락 왔었어요. 먼저 무엇을 챙겨주는 법도 없었기에 딱히 애정이 갈 만한 게 없기도 했어요. 동생 결혼식에 100만 원밖에 못 해준 게 못내 아쉬운 마음뿐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제 여동생이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신우도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요. 저는 신우에게 30만 원을 준 것도 많이 줬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미주알 고주알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하던 남편은 제가 여동생에게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준 것도 분명 모두 말했을 테죠. 아가씨는 올해 결혼식 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이 정도면 저희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네 신우는 대학생이었지 않니? 제 동생도 고시 공부한다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인데 5일 동안 언니 결혼식 축의금 준다고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50만 원이나 줬고요. 그럼 너도 50만 원 주면 되지? 뭔 100만 원이나 주니? 받은 만큼 주면 될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저는 신우에게 줄 게 없는데요, 어머니. 약사 며느리 들어왔다고 좋아했더니 약사 며느리가 고작 신우 결혼식에 30만 원 했다는 이야기를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 얼마나 창피스럽겠니? 그리고 친정이랑 시댁이랑 같냐? 시댁과 친정은 하늘과 땅 차이거늘 어디서 그걸 비교하고 시애미 앞에서 당당하게 입을 놀리고 있니?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안 지고 어머니의 모든 말에 대꾸하는 제 태도에 분했는지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이따위 며느리 들어온다고 5천만 원을 보태줬다니 내가 해준 돈 다시 돌려받아야겠다. 니네 신혼집 팔아서 내가 준 5천만 원 다시 다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은 이미 다 드렸고요. 2천만 원은 신우 보증금으로 줬어요. 그럼 더 이상 돌려드릴 돈은 없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 길길이 날뛰셨어요. 달에 100만 원은 니네가 나한테 생활비로 준 거 아니냐? 5년 동안 입금을 하길래 5천만 원 갚으라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3년 동안 드린 거고요. 네 직업이 약사면 뭐하니? 헐 시어머니 용돈 주는 법도 모르고 남의 속은 치료해주면서 내 속은 이렇게 뒤집어 놓는구나. 저 키워주신 외조부님께는 어머니보다 더 못 챙겨드렸어요. 당연하지. 너를 낳아준 부모도 아닌데 뭐하러 챙겨. 집 산다고 돈 보태줬더니 고마움도 모르고 부모 없이 자란 애들 편견 안 가지고 싶었는데 너 때문에 편견 생기겠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애미가 그렇게 보태주고 하면 먼저 고마워서 큰절 올리고 매번 문안 인사에 용돈에 그렇게 잘한다던데. 나는 며느리 잘못 둬서 대접도 못 받고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앞에서 통곡을 하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통곡에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죄송하다고 달래주며 당장 부동산 가서 신혼집을 내놓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 막말에 저도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우시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저도 소리쳤어요. 제가 3년 동안 왜 한 게 없어요. 며느리돌이 한다고 시댁 가서 제가 몇 인분의 음식을 했는지 왜 빼고 말하세요. 덕분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닭 좋아하던 제가 닭을 못 먹어요. 명절, 제사, 생신, 어버이날 모두 빠짐없이 다 챙겨드렸는데 도대체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얘 눈치 켰던 것 좀 봐라. 너 그러다 심히 잡겠다. 어머니도 저한테 막말하시는데 저라고 왜 못해요? 어머니는 기껏 5천만 원 보태줘 놓고 바라는 건 엄청 많으셔요. 약사 며느리 받았다고 노래를 부르실 거면 뭐라도 해주고 하세요. 다른 집은 며느리가 약사면 자기 건물에 약국도 하나 차려주던데 제가 그런 거 바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도 이제 자기 가정이 생겼는데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드려야 돼요? 저희는
이미 어머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돈 다 갚았어요. 어머님 아들이 결혼 전에 더 이상 집에 생활비 안 드리겠다고 약속했고요. 우리는 3년 동안 드릴 거 다 드렸고 신우 보증금도 줬으니 드릴 게 없어요. 쉬지 않고 말을 꺼내며 시어머니 말에 반박했어요. 3년 동안 애도 안 가지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내가 다 이해해줬더니 시애미한테 눈치 껴뜨고 말하는 뻔세 봐라. 공부 잘하는 며느리 받았더니 말대답만 일품이네. 머리만 큰 게 아니라 주둥이도 커졌구나 너. 시어머니랑 그러는 와중에 남편이 외투를 입고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일단 같이 부동산 가요. 집 내놓든지 하게. 그 말에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딜 나가? 부동산? 너 거기 딱 멈춰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면서 이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 한마디에 집을 포기해? 내가 여기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두 봐왔으면서. 부동산에 갈 거면 오는 길에 가정법원도 들려서 이혼소장 받아와. 제가 남편에게 소리 지르는 걸 보자 시어머니는 눈이 돌아가며 저한테 호통치셨어요. 너 그동안 내 아들한테 이따기로 했니? 어디서 남편한테 너라고 하니? 본데 없이 저런 티를 이제껏 우리 아들한테 내면서 살았어? 이 봐라. 내가 이렇게 내 아들 잡아먹을까봐 이 동네로 신혼집 잡아준 거다. 저는 시어머니가 뭐라 소리치든 남편에게 현관 나가면 즉시 이혼이라고 소리쳤어요. 그냥 애도 없는 김에 당장 신혼집 팔고 니네 이혼해라. 어머니 말에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입 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며 부동산에 당장 달려갈 기세로 현관 문고리를 잡았어요. 당신 현관문 열면 그 즉시 나와 이혼이야. 생각 깊게 하고 문고리 돌려. 제 말에 시어머니는 이혼하고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되니까 그냥 이혼해. 그런 제 말에도 결국 남편은 현관문을 열었고 그렇게 저도 이혼을 결심했어요. 바로 다음날 변호사 만나서 이혼 절차 진행했어요. 시어머니 말 잘 듣는 마마보이 남편은 그렇게 저랑 합의 이혼을 했어요. 공동명의긴 했지만 8대2로 제가 더 지분이 많았어요. 남편이 들고 온 만큼 그대로 내줬어요. 이혼을 한 후 시어머니가 다시 쫓아와서 따졌어요. 돈이 왜 이러냐며 고래고래 소리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 5천만 원도 빼놨거든요. 아들이 제대로 말 안 해주던가요? 2억 3천은 제가 해온 거고 아드님은 딱 4천만 원만 해왔네요. 지금까지 한 집 보면 해온 돈 그대로 주는 게 맞나 싶은데 그냥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심정으로 해온 금액 그대로 준 겁니다. 저한테 더 이상 이렇게 쫓아와서 진상 부릴 권리 없으실 텐데요. 자꾸 와서 이런 식으로 제 시간 방해하시면 법원 한 번 더 가시죠. 더 이상 전 시모의 말을 듣기 싫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너 네가 들고 온 돈이 고작 4천만 원밖에 안 되냐? 사실대로 말해라. 시어머니의 추궁에 남편이 사실대로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충격받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결혼식 때 제가 들고 온 돈이 4천인 줄 아셨더라고요. 어머님이 결혼 전 남편한테 돈 관리해준다고 월급을 다 맡기라 했었는데 남편이 그냥 생활비를 드린다며 돈은 알아서 모은다고 했었대요. 그리고 이혼을 진행하며 통장 확인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남편은 그동안 저 몰래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를 계속 줬었어요. 시어머니는 다달이 100만 원도 받고 남편한테 100만 원을 이중으로 받아왔고요. 남편이 영업직이다 보니 수입이 들쭉날쭉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월급은 항상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였더라고요. 그것을 알게 된 후로 미운 정도 떨어졌어요. 신우는 그 후 출산을 했고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고 들었어요. 신우의 시댁은 조부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는데
시부모님 모시랴 시조부모님 모시랴 아주 시집살이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려받을 재산이라도 좀 있나 싶었는데 시부모님 아직 정정하시고 조부모님도 아주 건강하셔서 삼시세끼 다 챙겨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집 물려받으면 된다더니 그건 아주 먼 훗날 시조카가 성인이 되어서나 기대해볼 만한 이야기였어요. 어렵게 취직했던 직장도 그만두고 시댁에 들어가서 삼시세끼 밥 차리며 그 집 살림을 완전히 떠맡아서 살게 된 거죠. 남편은 마누라가 힘들든 말든 신경도 안 썼고요. 저는 이혼 후 남자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렸어요. 결혼을 할 생각도 안 들고요. 한동안은 남자를 만날 생각 없이 일에만 집중하려고요. 남편이랑 이혼 후에 더 높은 연봉으로 저는 이직했어요. 때마침 다른 제약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이혼을 한다 하니 제 외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어요. 그 많은 닭으로 삼계탕 하라고 할 때부터 속이 터졌었다고. 그런 시애미는 어디 가서 대접받기 글렀다면서 전 시어머니 욕을 엄청 하셨어요. 너를 얼마나 금이 어기야 키웠는데 쌍놈 집안에 시집가서 고생 많았다고 우기면서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